뭐냐면 아까 우리 북한에서 문화오를 위협하는 괴뢰 말투를 쓸 때 심하게는 사형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법이 등장한 배경 역시 우리의 문화를 매체가, 미디어가, 그리고 콘텐츠가 훼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주체 사상을 흔들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정했다라는 것도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와 미디어, 매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미지와 시청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되는 그 무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대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강의 앞과 뒤로 많은 우리 박사님들과 전문가분들이 많은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현재 북한의 경제, 장마당 시장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화적인 측면, 거기에서 한류가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이런 재미난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통일, 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흔히 우리는 한국에서 기사나 미디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접할 때 정책적인 홍보, 우리가 이 통합을 위해서 어떤 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정책들이 있고, 이런 것은 많이 배우고, 이런 경제가 이렇게 바뀌고 있대, 이런 사회 현상이 좀 이렇대, 라는 것을 굉장히 흥미 위주로 소비하고는 있지만, 사실 통일 교육이나 통일 정책 홍보가 아니라 1대1, 마치 우리 옆집에 사는 그에 대해서 이해하고, 저 북이탈 주민과 어떻게 일상생활을 서울에서 잘 함께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부분은 굉장히 놓치고 있다라는 게 계속되는 아쉬움이고요. 통일에 대한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탐색의 기회를 아주 밑에서부터 아주 소소하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아까 그 장미님의 인터뷰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북에서 이탈하신 주민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청년 시기를 북에서 보내고 이제 20대 초반이라 이제 막 두 사회 혼란 속에서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고 계신 많은, 이른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MZ세대 연령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많이 지금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는 인플루언서로 또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는 아주 젊은 감각의 친구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 이제 2년, 3년 차쯤 됐으니까 외향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사용하는 언어나 어휘나 억양적인 부분은 이제 거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 북에서 왔나? 설마 북에서 왔나?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친구들인데, 그들에게 너 이제 이만하면, 이쯤 되면 너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지난 2년 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니? 하면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태도였대요.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내가 이런 질문하는 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쟤 되게 힘들 테니까 내가 먼저 엄청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닐까? 넌 이거 모르지? 난 이거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니? 요런 다양한 이유들로 약간 태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너무 먼저 손 내밀려 하는 것도 힘들었고, 의외로 아주 무례하게 자기에게 구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태도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상 속에서 타인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그 행동을 그들에게 그냥 보여주고 이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통일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미디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콘텐츠가 해야 할 일, 매체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미디어에서 재현이 되고 구성이 되는 어떤 북한과 탈북민과 문화어라는 모습이 우리가 너무 우리식대로, 우리에게 맞게, 우리의 편향대로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비판해야 할 점이고요.
방송은 파급 효과가 영향력으로 인해 남북의 문화와 인식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다라는 사실은 우리도 공감하고 북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흔히 북이탈 주민들, 현재 우리 사회에 뭐 5만 명 이상이 정착을 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흔히 먼저 온 미래다라고 붙입니다. 먼저 온 미래가 이미 5만 명을 넘어섰는데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먼저 온 미래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퍼센트가 한국을 다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탈남한 탈북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북에서 내려와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 쉬이 정착한 사례도 기분 좋게 또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렵고 정착이 너무 어렵고 적응이 어려운 나머지 다시 한국을 떠나는 두 번은 고향을 두 번 버리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통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당히 거시적이고 거창한 담론을 이야기하지만 학교들도 좀 개념이 다르다고 했죠.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 커뮤니케이션이란 남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또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의 상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메시지 구성과 또 전달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해와 공유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와 관련한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통일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질 거고 이런 변화를 가졌으니 너희에게 홍보할게. 아니면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으니 저들은 저렇게 달라. 우리의 이런 차이가 있으니 저들이 너무 신기해. 낯설어. 도와줘야 해. 불쌍해. 문화오는 촌스러워?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낸 시간이 50년, 60년, 70년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 길어진 시간 동안 각각의 언어가 달라진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만들어야 해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신조어가 생기고 줄임말이 생기고 그 새로운 신조어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모르던데 심지어 나는 모르는 언어를 저 지나가는 저 중학생들은 하고 있네? 무슨 얘기지? 라는 거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 무조건 이건 쓰지 말아야 돼. 저거를 아니면 역으로 저거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돼. 변화는 당연한 거니까 네가 배워야 돼. 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가 흘러가는 대로 다르면 다름을 인정하고 또 새로운 것은 새로운 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의 표준어라는 규칙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합의를 이뤄내고 있는 거잖아요. 50년, 60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달라진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좀 그들의 언어를 그래도 저런 게 있대더라.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쟤는 저렇게 쓰는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는 그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통합교육, 그리고 우리 남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0년 중반대 이후로 멈춰버린 결의멸 큰 사전 요 정책 역시 하루빨리 좀 조속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큰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상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